안녕하세요. 진인사권리 서우철입니다. 단백질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 구성.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소 작용.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 생명 활동을 유지시켜 줍니다. 항체 생성.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호르몬. 생성, 성장, 신진대사 등 다양한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주성분입니다. 근육 형성. 근육 조직의 주성분으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체를 지지합니다.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소. 단백질 생체 반응을 촉진하여 우리 몸의 모든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화효소, DNA 복제 효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조. 단백질 세포와 조직에 구조적인 지지대를 제공합니다. 콜라겐, 케라틴 등이 대표적인 예로 뼈, 피부, 머리카락 등을 구성합니다. 수송. 단백질 물질을 세포 안팎으로 이동시킵니다. 헤모글로빈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호 전달. 단백질 세포 간의 신호를 전달하여 세포의 성장, 분열, 삼열 등을 조절합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항체. 단백질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저장. 단백질 영양분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페리틴은 철을 저장하는 단백질입니다. 운동. 단백질 근육 수축과 같은 운동 기능을 담당합니다. 미오신과 액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 효소. 생명의 촉매 기능입니다. 효소.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생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특별한 단백질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점화 플러그처럼 효소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고 특정 반응만을 선택적으로 촉진시켜 생명 활동을 유지합니다. 소화. 효소. 음식물을 소화하여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작은 분자로 분해합니다. 예.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대사. 효소.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데 관여합니다. 예. DNA 중합효소, RNA 중합효소. 생합성 효소. 세포 구성 성분을 합성하는 데 관여합니다. 예. 단백질 합성 효소. 효소의 특징, 특이성. 특정 기질 반응물에만 작용합니다. 마치 자물쇠와 열쇠처럼 효소는 특정한 모양의 기질과만 결합하여 반응을 촉진합니다. 효율성. 일반적인 촉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반응을 진행시킵니다. 온도와 pH에 민감. 효소는 특정 온도와 pH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며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pH가 적절하지 않으면 활성이 떨어지거나 변성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 구조. 단백질 세포의 뼈대를 이루는 단백질입니다. 구조. 단백질은 세포와 조직에 견고함과 형태를 부여하여 생체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과 들보가 건물을 지탱하듯 구조. 단백질은 세포와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내부의 소기관들을 고정시키며 조직과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튼튼한 틀을 제공합니다. 콜라겐. 가장 풍부한 구조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뼈, 피부, 힘줄, 연골 등을 구성하여 강도와 유연성을 제공. 상처 치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케라틴. 머리카락, 손톱, 발톱, 피부의 주성분입니다. 세포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엘라스틴. 피부, 혈관, 폐 등에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탄성이 뛰어나 조직의 탄력성을 유지합니다. 액틴. 근육 수축, 세포 이동, 세포 분열 등에 관여하는 필라멘트를 형성합니다. 세포 골격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미오신. 액틴과 함께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 수송. 단백질 세포 내 물질 운반의 핵심입니다. 수송. 단백질은 세포막을 가로질러 다양한 물질들을 이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세포는 살아있는 작은 공장과 같아서 끊임없이 물질을 들여오고 내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매끄럽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수송 단백질입니다. 수송 단백질의 중요성. 세포 내 환경 유지. 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 pH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영양분 섭취. 포도당, 아미노산 등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세포 내로 이동시킵니다. 노폐물 배출. 세포 활동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요소 등을 세포 밖으로 배출합니다.
신호 전달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등의 신호 물질을 세포 사이에서 이동시켜 정보를 전달합니다.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 신호 전달 단백질 세포 간의 대화를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신호 전달 단백질은 세포 외부에서 오는 다양한 신호를 세포 내부로 전달하여 세포의 성장, 분열, 대사 등 다양한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전화나 이메일처럼 세포 간의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 신호 전달 과정. 신호 인식 세포 외부의 신호 분자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등과 세포 표면의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합니다. 신호 전달 수용체에 신호가 전달되면 일련의 단백질들이 활성화되면서 신호를 세포 내부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산화, 탈인산화, 단백질 단백질 상호작용 등 다양한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세포 반응 신호가 세포 내부의 특정 표적 단백질에 도달하면 유전자 발현 조절, 효소 활성 변화 등 다양한 세포 반응이 일어납니다.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 항체 단백질 우리 몸의 방패와 같습니다. 항체 단백질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외부 침입자 바이러스, 세균 등을 인식하고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특별한 단백질입니다. 마치 성의 문지기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한 물질들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격하여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항원 인식 외부 침입자의 표면에 있는 특정 분자 항원을 인식하고 결합합니다. 항원 중화 항원에 결합하여 항원의 활성을 억제하고 병원체의 감염을 막습니다. 옵소닌 작용 항원에 결합하여 대식세포 등 다른 면역세포가 항원을 쉽게 인식하고 파괴하도록 돕습니다. 보체 활성화 보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병원체를 직접 파괴하거나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 호르몬, 단백질 몸의 메신저와 같습니다. 호르몬 단백질은 우리 몸의 다양한 기관에서 생성되어 혈액을 통해 목표 기관으로 이동하여 생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단백질입니다. 마치 편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듯 호르몬 단백질은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신호를 보내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단백질의 기능. 성장 발달 성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여 신체를 발달시킵니다. 대사 조절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등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식 기능 조절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등은 생식기관의 발달과 생식 기능을 조절합니다. 스트레스 반응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가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 호르몬, 단백질 종류 및 질병 예입니다. 호르몬 단백질의 종류. 뇌하수체 호르몬 성장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등. 췌장 호르몬 인슐린, 글루카곤. 갑상샘 호르몬 티록신. 성선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단백질과 질병. 성장 호르몬 과다 분비 거인증, 외소증 인슐린 부족 당뇨병 갑상샘 호르몬 과다 분비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샘 호르몬 부족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 저장 단백질 생명체의 영양 저장고와 같습니다. 저장 단백질은 생명체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기 위해 아미노산을 저장하는 단백질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듯 생명체는 저장 단백질에 아미노산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 이를 사용합니다. 특히 생장기나 환경 변화 등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이 저장된 아미노산을 활용하여 생명활동을 유지합니다. 저장 단백질의 기능. 영양분 저장 아미노산을 저장하여 생명체가 필요로 할 때 에너지원이나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생장 발달 특히 어린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 빠른 성장을 위해 많은 양의 아미노산이 필요하며 저장 단백질은 이러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환경 변화 대응 먹이가 부족하거나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저장된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생존합니다.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 운동 단백질 세포의 엔진. 운동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여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분자 모터의 일종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자동차를 움직이듯 운동 단백질은 세포 내 소기관이나 세포 전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운동 단백질의 기능. 세포 내 물질 수송 세포 내 소기관을 이동시키거나 세포 내 물질을 특정 위치로 운반합니다. 세포 분열 염색체 분리와 세포질 분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 이동 세포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우리 몸이 직접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영양소.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기름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도 필수 아미노산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왜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할까요? 단백질 합성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성장 발달 어린이의 성장, 상처 회복 등 신체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면역력 강화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항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생성 필요에 따라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마이너스 우리 몸이 직접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영양소.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9가지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발린 VALINE, 유신-L-UCINE, 이소류신 ISOL-UCINE, BCAA 분지쇄 아미노산라고 불리며 근육 형성과 에너지 생성에 중요합니다. 메티오닌에미티 HIONINE, 단백질 합성과 간 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트레오닌 THREONINE, 콜라겐 합성과 면역 기능에 중요합니다. 트립토판 TRYPTOPHAN, 세로토닌 합성에 필수적이며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합니다. 페니랄라닌 PHENYLALANINE, 뇌 기능과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중요합니다. 라이신 성장, 항체 생성, 호르몬 생성에 중요합니다. 히스티딘 히스터딘 어린이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됩니다. 불필수 아미노산 마이너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다른 아미노산이나 중간 대사물질로부터 합성될 수 있는 아미노산을 의미합니다. 즉, 꼭 음식을 통해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만큼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수 아미노산의 역할. 불필수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 신경 전달 물질 생성, 에너지 대사 등 다양한 생체 반응에 참여합니다. 단백질 합성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 일부 불필수 아미노산은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여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생성 필요에 따라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구조. 주 아미노산의 종류와 역할. 글리신 GLY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 유연성 제공. 알라닌 엘러 소수성, 단백질 내부의 위치. 발린 벨, 류신 루, 이소류신 ILE, BCAA, 근육 형성. 메티오닌 메탕 함유, 단백질 합성 시작. 세린 SER, 트레오닌 THR 극성 중성, 인산화 부위. 시스테인 CYS 황 함유, 이황화 결합 형성. 아스파르트산 SF, 글루탐산 GLU 음전화, 산성 아미노산. 라이신 LYS, 아르기닌 ARG, 히스티딘 히즈 양전화, 염기성 아미노산. 페니랄라닌 PHE, 티로신 TYR, 트립토판 TRP 방향족 아미노산. 단백질 보충제 섭취 시 주의사항. 1. 과도한 섭취는 금물. 신장 부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소화 부담을 증가시켜 속쓰림, 메스꺼움 등을 유발. 영양 불균형. 단백질에만 치중하면 다른 필수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섭취. 목표 설정. 근육 증량, 체중 감량 등 목표에 따라 섭취량과 종류를 달리해야 합니다. 활동량 고려. 운동량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 고려. 질병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 보충제 섭취 시 주의사항. 3. 제품 라벨 확인. 성분. 단백질 함량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첨가물 등을 확인. 알레르기 유발 성분. 콩, 우유, 글루텐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4. 섭취 시기. 운동 전후. 운동 전에는 에너지원으로,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위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함께 소화 흡수를 돕기 위해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수분 섭취. 단백질은 충분한 수분과 함께 섭취해야 신체에 잘 흡수됩니다. 뉴트리라이트에서 직접 재배한 원료로 만든 뉴트리파이토 프로틴입니다. 제한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이 안 되고
이때 부족한 아미노산을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균형 잡힌 아미노산이 중요합니다. 왜 뉴트리파이토 프로틴을 선택해야 할까요? 순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로 소화가 부담스럽지 않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풍부 인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여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도와줍니다. 다양한 제품 라인, 파우더, 스틱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있어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품질 아메이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뉴트리파이토 프로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단백질 보충제는 운동하는 사람만 먹어야 한다. 아닙니다. 성장기 청소년, 노인, 채식주의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만으로 충분한 영양 섭취가 가능하다. 아닙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